농사로 대박 났다는 사람을 만나러 우리가 찾아간 곳은 충남 아산의 한 마을. 동네 주민에게 정보를 입수했다. 일을 무진장 많이 하는 사람. 아침 새벽 3시, 4시 일어나면 밤 10시, 11시까지 하는 사람이 과연 그는 어디에 있는지. 손이라고 들고 있잖아. 그 손끝을 따라가 보니 주인공으로 짐작되는 이의 이름이 보이고, 그리고 잠시 후 유유히 나타난 외제차 한 대. 차에서 내린 이 사람이 바로 부자농부?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일만 하루 15시간씩 하는데 그 설 당일날 추석날도 일하니까. 부자농부의 정체는 일 중독자? 무거운 상자도 번쩍 들고 성큼성큼 안팎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하느라 24시간이 모자라도 너무 모자란 이 사람. 장비 운전도 척척 못하는 게 없다. 근데 얼마를 버신다고요? 예상하기를 40억 이상 보고 있는데. 이거 실화냐? 평범하고 흔한 작물이지만 수십억 매출을 올려주는 금덩이 같은 존재들. 힘들어도 웃음이 절로 난다는데. 연 매출 40억, 쪽파로 부자된 남자, 역전의 부자농부 신석영 씨를 만나보자. 농촌의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텅 빈 밭엔 무엇인가 한가득 여기저기 뿌리고 심고 작업이 한창이다. 곧이어 도착한 우리의 주인공.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한 인사로 부자농부의 하루가 시작된다. 여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까지 오시나 고생 많아요. 그런데 밭 주변에 잔뜩 쌓여있는 이 자루들은 다 뭘까? 사장님, 요거는 어떤 종자예요, 선생님? 쪽파씨예요. 이게 다 쪽파라고요? 무안에서 여름종자용으로 만들어서 여름에는 날씨가 덥고 비가 자주 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굵은 종자 심어야 빨리 커요. 그리고 세력이 좋고. 그럼 바로 이 쪽파가 부농의 비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저는 26년 차 쪽파 농사 짓고 있는 신석영입니다. 김치면 김치, 양념이면 양념. 우리 음식에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쪽파. 신석영 씨가 농사 짓는 쪽파는 말 그대로 온 음식에 들어가는 필수 작물이다. 오늘은 그 쪽파를 파종하는 날. 쪽파는 노지와 하우스를 넘나들며 1년에 최대 4모자까지도 가능하다. 그럼 많이 좀 뿌려. 좀 더. 그래서 심고 수확하고 또다시 심고 수확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1년 농사가 마무리된다는데. 덥지 않아서 오늘 날 좋다. 네, 날 좋아. 비도 안 오고. 아, 나도 라고 좋고 늦지만 안 오는 여자라지. 그러니까 말이요. 아유. 안녕하세요. 호텔이 많이 났다. 일하는 분들을 챙기는 그의 말투는 구수하고 다정하지만 밭 상황을 살피는 눈은 꼼꼼하고 매서운 느낌. 그가 오늘 관리하러 나온 이 밭의 면적은 약 5,000평.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니다. 쪽파가 연중 우리가 재배하는 면적이 5, 6만 평 이상, 올 같은 경우도 대파가 3만 평 이상, 다 합쳐서 한 12, 3만 평 정도 되지 않을까. 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하기를 40억 이상 보고 있는데. 4억도 아닌 40억? 깐 쪽파 한 단 시세는 12,000원. 연매출 40억이 되려면 이 깐 쪽파를 무려 33만 단을 팔아야 가능하다는 것. 어릴 때부터 쪽파 농사에 관심 좀 있었다는 신석영 씨. 대학 졸업 후 농산물 유통회사에서 근무하며 일찍이 쪽파 농사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이런 쪽파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자주 학교 다니면서 보고 눈여겨봤는데 그런 대로 매력이 있었어요. 왜? 쪽파를 심으면 길게 가야 30에서 35일.
진짜 길게 가면 40일. 이 정도면 출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출하가 한다는 것은 바로 투자하고 바로 수확을 봐서 수입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쪽파로 분홍된 비법 첫 번째, 환급성 높은 작물에 도전하라. 밭에서 수확한 쪽파를 바로 출하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장까지 함께 운영 중인 신석영 씨. 한 번에 이어지는 쪽파 생산과 가공, 판매 라인을 구축해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세워 지금까지 왔다. 사실 쪽파의 몸값을 높이는 데는 이 세척 작업장이 큰 역할을 하는 중. 지저분한 흙을 미리 털어내고 소비자들의 편리를 높임으로써 좀 더 높은 가격도 함께 확보한 것이다. 그에겐 쪽파의 품질이 곧 자신의 얼굴이자 자존심인 셈. 수확 후에 저장이 어려워 수입이 어렵다는 쪽파. 국내 생산 당일 출하로 경쟁력을 갖춰 수십억 쪽파 분홍의 꿈을 이뤄냈다. 하지만 잊지 말자. 그는 1년에 하루 쉴까 말까 하는 전천후 워커홀릭. 직원들이 있지만 농기구를 이용한 여러 작업들은 아직도 직접 나서 척척 해내고 있다는데, 다음 파종을 위해 곱게 갈아진 밭. 이 정도는 두루 해줘야 부자 농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저렇게 빤사게 뭐 저렇게 빤사게 껴라. 직업이 이건 걸.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신석영 대표의 기술 점수는요, 100점 만점 드립니다. 이쁘게 하는데 그냥 끝 안 탔어. 노란 거 없어. 그냥 앞에만 다듬어서 그냥 넣어 괜찮아. 밭에 바로 붙어있는 이 작업장에선 수확한 쪽파를 세척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 그날 수확한 쪽파는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부정적으로 다니시는 분들 한 부모들은 15명 그 정도 되고 바쁠 때는 뭐 한 200명 가까이 돼요. 작업장을 총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신석영 대표의 아내 김재숙 씨. 포장 작업 틈틈이 밭에 남아있는 물량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 소고기 아저씨니까 위에 바다리 뽑을래요? 어떡한데? 아니 아래 거네. 일단 일하러 나오면 너무 바빠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도 힘들지만 업무 전화만은 수시로 하고 있는 부부다. 시간이 돈이야. 이게 시간이 있어요. 맞을 거면 4시까지 가면 안 돼야지 되고 그냥 시작이 늦어도 7시까지 다 끝내야겠어요. 돈도 돈이지만 거래처와의 납품 시간을 지키는 것은 사업의 기본이라는 것이 이 부부의 철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선생님 걸리면 저희가 팁으로 다시 물건을 다시 해가지고 보내줘야 돼요. 택비가 들어가고 유통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쁘게 작업한 물건들은 각각의 납품처로 가기 위해 또 한 번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바로 배송지 분류 작업이다. 배송 분류표로 나가는 거라 이렇게 바코드 뽑아가지고 하나씩 붙여서 나가요. 배송에 착오가 없도록 꼼꼼하게 분류하고 확인하는 과정. 그런데 이 송장 스티커 정말 끝도 없이 나온다. 대체 오늘 납품량이 얼만가요? 당일 마감이라서요. 아마 2,500 정도? 2,500, 600? 아무도 안 대주는 게 아닌데 혼자서 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거기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바이오가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이거 입찰을 보게 된 거거든요. 지난번에 한테도 메일 보냈는데 한번 연락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일이 바빠서 아직 못 하신 거고 되게 이런 수완이 되게 좋으세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형마트와 김치공장, 도매시장 등이 신석영 씨의 주요 거래처들. 쪽파의 품질 하나로 밀어붙여 고정 거래처를 확보한 그는 배짱 두둑하고 자신만만한 영업맨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열심히 뛰게 만들었을까? 맹목적으로 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내가 돈 얼마를 벌어야겠다. 돈 얼마를 까먹어야겠다.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목표의식이 없으면은 쉽지 않은 얘기니까 저한테 발주를 주는 업체가 있어요. 발주를 줘서 저한테 해라.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고정거래처를 갖고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우리로서는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된다고 봐요. 쪽파로 분홍된 비법 두 번째, 고정 거래처를 확보하라. 그렇다면 회사 매출은 얼마일까? 15일 단위예요. 거래 장부에서 확인되는 모 업체와의 거래 액수는 월 평균 8천만 원. 또 다른 업체와는 월 평균 1억 3천만 원. 대형마트 납품 약 25억 원, 시장 도매와 김치 공장 납품 약 15억 원. 연매출 40억이란 그의 말은 진짜였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또 다른 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잠깐 사무실에 네. 들어가서 볼 일이 있어요. 사무실요? 구매 담당자가 왔대요. 어떤 구매가? 식자재 구매 담당자. 오늘 1시에 미팅 있어요. 일단 장비는 밭에 두고 회사 차량으로 급히 이동. 미팅 장소는 바로 이 작업장이다. 아유,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 많이 시켰어요? 아무리 바빠도 직원 챙기는 말 한마디는 잊지 않는 신석영 씨. 이런 소통이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손님 맞이를 위해 밭에서 흘린 땀은 찬물로 말끔히 씻어주고 그 다음 순서는 수확해온 제품들 확인. 포장까지 다 완료된 제품들이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본다. 뭘 또 체크하신 거예요? 작업하는 거. 변진이 혹시 왔나? 상품에 문제는 없나? 돈은 되든 안 되든 저희가 맡은 업무니까 확인하고 체크하고 일상생활이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저장소 안은 늘 15도 미만을 유지 중. 약 50여 평 규모의 저장소에는 10톤 정도의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다. 드디어 거래처와의 약속 시간인 오후 1시. 처음에 이렇게 누가 오면요. 이렇게 가요. 지금도 현장에서 40명, 50명이 대파 까고 있어요. 오늘 찾아온 손님들은 식자재 거래처 담당자들. 요즘 쪽파 외에도 이곳에서 생산 중인 대파의 수확 현황을 보기 위해 실사를 나온 것이다. 까놔요. 때가 이제 빼서 까고 다듬고. 누구의 도움 하나 없이 맨손으로 거래처를 뚫은 초특급 영업맨의 실력을 발휘하며 찬찬히 안내를 시작한다. 품질 어때요? 좋네요. 좋대요. 품질 최고래요. 이거 시장 가면 특품이에요. 자식 같은 파자랑이 계속되는 신석영 씨. 이들에게 그의 적극적인 어필이 잘 먹혔을까? 한질에서 그 물건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떼와서 이렇게 납품하시는 데가 많은데, 여기는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우스도 다 있어가지고 하우스에서 직접 이렇게 재배하셔서 납품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또 약간 좀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되게 시설이 좋잖아요. 그 이 좋은 시설에서 식자재가 안전하게 납품되고 있다라는 거를 직접 보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잘 온 것 같아요. 어디서든 인정받는 제품을 생산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신석영 씨의 농업회사. 지금은 연매출 40억을 바라보는 초대형 농가가 되었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었다. 젊은 시절 도전정신 하나로 시작한 쪽파 농사. 농사 초보의 수많은 오류를 다 얻지 말할까. 임대해서 처음에 시작해서 한 3,000여 평 갖고 시작했는데 뭐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물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물을 많이 줘서 색깔이 변하든가 아니면 물을 줬는데 바로 또 비가 너무 많이 와. 그럼 색깔이 변해서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시행착오는 물론 있었죠. 또 다른 복병은
병충해와 자연재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기도 여러 차례였다. 하지만 손실 후에 빠른 파종과 수확을 통해 피해를 극복했다는 신석경 씨.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의 회사를 만들었다. 일하려고 하니까 일하는 차들이 많죠. 저희 9대. 업무 많고 일손 많은 만큼 이동도 많은 농업회사. 그러다 보니 다양한 용도의 차량이 필요하다는데 개인 차량 2대를 포함해 모두 9대의 차량을 보유한 신석영 씨.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올해 매출 40억 달성. 현실이 코앞이다. 그런데 신석영 씨의 비장의 무기는 정작 따로 있다고? 드디어 개봉박두. 쪽파 종자 보관 창고. 꼭꼭 숨겨두었던 그만의 보물 창고. 그 안에 보관된 쪽파 종자의 가격만 따져도 무려 1억 5천만 원어치. 그냥 보기엔 다 같아 보여도 이게 다 같은 게 아니라네요. 이거는 제주도 종자예요. 이 종자는 찬바람이 나고 날이 선선할 때, 그러니까 여름에는 무화에서 나오는 종자가 유리하고, 또 가을에나 봄에는 제주산 종자가 잘 크고 잘 자라고. 쪽파로 분홍된 비법 3번째. 시기에 맞는 종자를 골라 심어 수익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또 빠져선 안 되는 게 있다. 종자는 잘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성의가 없이 뭔가 저면은 안 되는 거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종자가 나쁜데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안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종자가 반동사다. 50대 50이다.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합쳐져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농사라는 게 그만의 철학. 이 회사 괜히 잘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또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4만 평, 5만 평 씹겠죠. 이거 방송에 내면 안 돼요. 나 욕먹어요. 많이 농사진다고. 어쨌든 당신을 쪽파 분홍으로 인정합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바빴던 하루가 지나고 대부분의 제품 출하가 끝난 작업장은 사뭇 한산한 분위기. 이곳저곳 다니며 업무를 보던 신석영 씨도 조금은 여유를 찾았다. 오늘의 작업량을 확인하고 안심이 되어 발길을 돌리는데 아니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끝났어요.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댁은 어디세요, 사장님? 가까운데 아파트 살아요. 애들이 어리니까 네. 아파트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일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아파트 단지. 이곳이 신석영 씨의 보금자리다. 하지만 퇴근길이라는데 혼자 차에서 내리는 건 왜일까? 사모님은 좀 뒷정리하고 오시나 봐요? 네, 좀 늦어지나 봐요. 그럼 남아서 네. 내릴 거 준비하고 바로 그 금방 들어올 거예요. 서로 맡은 일이 다르다 보니 출퇴근도 엇갈릴 때가 많다는 부부. 일찍 퇴근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나름의 규칙이다. 바쁜 농사일에 치여 뒤늦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이들. 아직 어린 나이라 한없이 개구쟁이들이지만 일로 바쁜 엄마 아빠를 이해해주는 속 깊은 아들들이다.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아이들을 잘 챙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요즘같이 더운 날엔 뭐니 해도 시원한 수박이 최고다. 이리 와라. 가자. 엄마 아빠의 웃음을 담당하는 애교쟁이 막내. 듬직하지만 약간은 시크한 11살 첫째. 두 아이들과 보내는 이런 소소한 시간이 소중한 신석영 씨. 집 애들은 저녁 먹고 자죠.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건 뭐예요? 늦게 들어와서 애들하고 조금 놀아주고, 일찍 들어오는 날은 뭐 TV 보고 통화하고 내일 사업 구성하고 팍팍팍 파에 묻혀 다녀. 아이들 눈높이를 맞춰주려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 아, 안다.
그리고 바쁘게 일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본이 되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 또다시 시작되는 부자 농부의 하루. 이쪽 밭에선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일하는 분들의 숙련된 솜씨에 잘 자란 쪽파들이 쏙쏙 빠져나오고, 이 쪽파들은 씻지 않고 뽑은 그대로 묶어 출하할 예정이다. 이번엔 포장 담당자로 나선 신석영 씨. 이 상자에 담길 쪽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 출하하냐고 간다갑에서 박스 포장 가락시장 갑니다. 대형 마트나 식자재로 바로 이용되는 거래처인 씻어서 깐 쪽파를 내보내고, 시장에 나가는 물건은 수확한 그대로 흑쪽파로 분류해 판매하는 것. 그런데 일하다 말고 갑자기 전화통화 삼매경인 신석영 씨? 아니, 바쁜데 일 안 하고 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하, 물어도 대답 없는 이여. 하가방 그 사진 찍어서 시장에 보내는 건데 그것도 찍어요? 왜요? 시장에 물건 잘 팔아달라고. 우리 물건 이 정도 된다고 아, 좋다고? 홍보하는 거죠. 좋아야, 그래야 홍보해야 한 푼에 돈 더 받아서 그 농사진 보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쪽파로 분홍이 된 비법 네 번째. 거래처에 끊임없이 홍보하라. 모두가 알다시피 그는 모르는 업체에도 연락을 서슴지 않는 타고난 영업맨. 우리 작업장 가서 사장님, 그러니까 일단 잘 팔아야 수익이 된다는 걸 아는 그는 거래처 확보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렇게 뚫은 거래처로 오늘도 대량의 쪽파가 출하된다. 쪽파밭의 일이 얼추 마무리되자 또 어디론가 이동하는 신석영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청주 우성 쪽에 하천변에 대파 뽑으러 가요. 아, 청주까지요? 이쪽에 마땅한 땅이 없어요. 대파가 잘만 될 만한 데가 없어서 오늘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의 농사 영역은 아산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도 이어져 있다. 오늘 찾은 곳은 청주의 대파 위탁 재배밭. 수확은 잘 되는지 물건은 잘 나가는지 직접 확인하며 작업 현장을 챙기고 있다. 몇 개라고? 137. 오늘 137? 네. 망은 255망이고요. 한치의 오류가 없도록 확인할 것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 멀리 이곳에까지 온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화질토고 물방울이 준 그 비옥한 땅. 그러니까 그것도 연작지를 피하고 이런 곳이 적당한 땅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고향인 아산을 시작으로 예산과 천안, 조금 멀리 청주까지 총 재배 면적이 12만여 평. 일을 마치고 다시 아산으로 건너온 것은 저녁 무렵. 이곳엔 또 무슨 일일까? 여기는 어디예요? 수박 농사졌어요. 수박이요? 예. 그는 최근 쪽파, 대파에 이어서 수박 농사를 시작했다. 이파리 속에 숨어 있어요. 여봐, 수박이 잘 자라야지.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 이렇게 여기도 좀 달려 있고. 파만 키우던 그가 갑자기 수박을 심은 이유는 뭘까? 이거 전문적으로 이거 하는 건 아닌데 그 쪽파 후작으로 또 이거 수박 한번 심고 다음에 쪽파 심으면 쪽파가 좋대요. 그래서 심었는데 뭐 하나 다른 일을 시작해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꼼꼼한 성격. 이런 성격이 그의 성공의 바탕이 됐다. 큰 수입이야 되겠어요. 인건비 주고. 하지만 그 쪽파만 심을 수가 없어서 한번 해봤는데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서 그래도 뭐 작황은 잘 된 것 같은데 저 길고 짧은 거는 뭐 뚜껑을 열어봐서
시대가 좋길 바라야 되죠.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왕초보로 시작해 쪽파 농사 26년 차가 된 신석영 씨. 쪽파 하나로 수십억 부농의 꿈을 이룬 뚝심 있는 사나이. 하지만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있다면 제가 김치 공장을 조그맣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거를 마지막에 큰 돈을 안 벌어도 좋아요. 어쨌든 제가 최종 목표는 쪽파 김치를 담아서 내놓는 것이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떠난 곳은 인천 강화도. 이곳에서 만날 부자 농부는 과연 누구일까? 설마 이 목각 인형? 무슨 정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곳. 그런데 이때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곳에 누군가 있다. 우리 주인공? 여기가 농장이 맞나요? 아, 농장 맞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농장은 농장이라는데 뭐 하는 데인지 도통 모르겠고 드디어 그 정체가 공개된다. 부자 농부의 작물이 나무? 나무예요? 무슨 나무이기에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이 나무 밑에는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상황버섯? 이게 상황버섯입니다.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그 상황버섯. 노란 빛깔 고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데 한 5, 6년 자란 건데요. 이건 1kg가 120만 원. 이게 120만 원이라고요? 매출로 따지면 한 3억? 1년에 무려 3억! 상황버섯은 나에게 맡겨라. 이 버섯 하나로 연매출 수억 대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 오늘의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상황버섯으로 억대 매출을 올리는 고범수입니다. 귀농 21년 차 인생 역전의 주인공 고범수 씨를 만나보자. 부자 농부가 살고 있는 인천 강화도. 비닐하우스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곳이 고범수 씨의 농장이다. 매일 아침 9시면 고범수 씨의 일과가 시작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바로 이 하우스. 상황버섯 원목이 즐비하게 세워진 이 공간에서 밤새 버섯들이 안녕한지 살피는 것이다. 마치 자식을 돌보듯 꼼꼼하게 나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 왜 그러시죠? 무언가를 보고 놀란 고범수 씨. 다른 나무들도 급히 살펴본다. 급기야 나무 밑둥에 버섯을 털어내기까지. 왜 이러는 걸까?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보이시죠?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렇게 여기 벌레입니다요. 움직이죠? 그가 놀란 건 바로 이 벌레 때문. 여름철에는 이제 버섯에 벌레도 많고 또 이런 잡균도 많고 하기 때문에 곰팡이하고 이제 이런 해충 이런 걸 이제 잡아주는 걸 중점으로 하죠. 첫 번째 하우스를 다 둘러본 고범수 씨. 바로 다음 하우스로 이동한다. 두 번째 하우스에선 습도 조절을 위해 스프링클러가 시원하게 물을 내뿜는 중. 상황버섯은 계절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잘 자라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평소 흔히 만나기 힘든 상황버섯. 어떻게 자라는 걸까? 멈췄다가 덮고 멈췄다가 덮고를 반복하면서 자라는 다년생 버섯인데 얘는 이제 6개월 이상 자란 거고요. 요거는 2년 정도 자란 겁니다. 그래서 이 두께라든가 또는 이게 색깔 이런 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니 시기에 따라 그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목질 진흙 버섯이라고도 불리는 상황버섯. 동의보감엔 상목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소화기 계통의 약 효능이 뛰어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오래 묵을수록 효능도 좋아져 다년생 상황버섯은 인기가 좋다. 이거는 지금 뭐 한 5, 6년 자란 건데요. 이건 1kg가 120만 원.
이 정도 자라면 말 그대로 버섯이 금값.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는 다른 버섯과 비교해도 상황버섯은 그 값어치가 남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고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상황버섯은 다년생 버섯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느타리라든가 표고, 팽이 이런 버섯들은 오늘 따고 내일 또 따기 때문에 사실 실패 확률이 많이 위험이 작죠. 이 다년생 버섯은 몇 년 동안 크는 버섯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돼 버리면 그 몇 년이 날아가 버리는 거라 좀 더 재배가 좀 더 어렵다고 봐야죠. 이렇게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상황버섯 하우스가 무려 7동. 이 안에서 자라는 버섯들이 고범수 씨에게 안겨주는 수익은 과연 얼마일까? 연매출이 어느 정도나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매출로 따지면 한 3억? 상황버섯으로 연매출 3억? 이 버섯으로 큰 돈을 벌며 부자 농부가 된 고범수 씨. 하지만 그가 얻은 지금의 성공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는 원래 유명 자동차 회사에 다니던 대기업 직원.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출장길에 알게 된 일본 농촌의 여유로운 삶이 그의 삶을 바꿔놨다. 각박한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어 귀농을 결정했지만 쉽게 풀리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10,000평 정도 되는 그 밭에 한 해는 그 고추를 10,000평을 심었고 한 해는 또 깨를 10,000평을 심었고 해를 번갈아 가면서 그 밭에다가 작물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계속 빚만 늘었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다 못했지만 생활비로 들어간 것도 있고 생산비로 들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빚이 매덕됐었죠. 손대는 작물마다 실패를 거듭하던 그가 희망을 찾은 것은 바로 이 상황버섯을 만나면서부터. 고생 끝에 상황버섯 재배에 성공하면서 새로운 귀농 라이프가 시작됐다. 총 3단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버섯 재배 공간. 굳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 버섯을 키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농 비법 첫 번째, 공중 재배가 답이다. 지금 보시는 위에 이 한 줄이 지면 재배로 간다면 여기 하우스 한 동이 됩니다. 지면 재배로 가면 이렇게 딱딱 밀식을 할 수가 없죠. 보통은 이걸 떼어내고 이리 발을 딛고 왕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버섯이 달려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겠죠. 이 정도. 최소 면적에서 최대의 결과를 만드는 공중 재배. 가성비는 최고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땅 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느타리 재배사에서 힌트를 얻었죠. 느타리 재배사가 이렇게 3단으로 합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지금의 공중 재배 방식. 오염이 쉬운 지면 재배에 비해 여러모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약 40동의 하우스와 3,000평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되어야 될 것이 지금 약 500평과 7동의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율성 최고의 상황버섯 하우스.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느닷없이 손님들이 찾아왔다.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우리 귀여운 애들 보러 왔습니다. 아이들이라뇨? 여긴 버섯밖에 없는데요. 아이들 보러 왔다더니 갑자기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손님들. 뭘 찾는 걸까? 이건 애기 상황버섯 까맣지? 나이 많이 먹은 어른 상황버섯. 위에 봐봐. 위에 봐봐. 야, 진짜 두껍게 자랐다, 두껍게 자랐다. 그죠? 네. 처음에 상해가만 봤을 때는 얼마 아닌데 비교해보니까 많이 자랐죠. 여기 있네. 이렇게. 손님들의 아이들은 바로 상황버섯. 그런데 나무마다 이름이 붙어있다. 이 이름은 다 누구? 이름표 달린 분들이 전부 각자 개인이 다 주인이죠. 이분이 이 나무를 사서 저한테 키워달라고 맡기신 겁니다. 부농 비법 두 번째, 위탁재배로 고객과 상생하라. 25만 원을 저한테 지불을 하시면 제가 원목 10개에다 이름표를 달아드리죠. 매달 이 원목 한 개에 750원씩의 관리비를 받습니다. 10개니까 7,500원의 월급을 제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버섯을 위탁재배로 키우게 되면 소비자가 1년에 내는 돈은 61만 원. 시중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
작게 나오는 것은 더디게 자라면서 오래 크고 크게 나온 거는 빨리 썩고 위탁 재배는 자라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인기라고. 이런 것이 이제 1년 넘은 거예요. 위탁 기간 4년 동안 하우스를 방문하게 되는 소비자들. 버섯 주인이 보는 데서 수확을 하다 보니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믿음을 갖고 거래할 수 있다. 주말 농장처럼 바로 수확한 버섯을 직접 손질하는 재미를 누리는 건 덤이다. 그러니까 직접 해서 저희가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따서 하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하니까 직접 이렇게 하시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1kg에 120만 원을 호가한다는 상황버섯. 위탁재배 회원들에겐 시중 판매가의 절반값에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겐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거 다 된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폐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회원 카드를 만들어 기록을 관리하는 고범수 씨의 버섯 농장의 회원 수는 약 3천여 명. 회원들이 내는 관리 비용은 월 매출로 이어진다. 만장 홍보물을 뿌리면 한 장 뭐 구매한다 이런 것도 저는 안 되더라고요. 몇만 장을 뿌려도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한 분도. 나라면 어떻게 해야 이 농장에 들어올까 고민을 했죠. 결국 그가 내린 첫 번째 결정은 구매력 높은 서울 인근 강화도로 버섯 농장을 이전한 것이다. 또 노천 카페를 열어 강화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버섯을 홍보한 것도 큰 효과를 봤다. 분양하신 분이 손님을 모시고 오면 25,000원짜리 원목 하나를 그분 앞으로 걸어드렸죠. 소개를 하신 분이 와서 분양을 받으면 원목을 하나 더 드리니까 더 기분이 좋죠. 그렇게 해서 농장에 이제 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존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회원을 소개하도록 한 것도 지금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손님들이 가고 난 후 수확한 상황버섯을 손질하는 고범수 씨 부부. 이건 또 무슨 작업일까? 분양을 못 받으시고 사다 드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끓여 드시기 좋게 미분양된 상황버섯은 회원 아닌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다양한 판로를 확보한 부부. 원목 관리비라는 고정 수익과 일반 판매 수익을 합쳐 3억 원의 연 매출이 만들어진다. 한바탕 바쁜 시간이 좀 지나고 잠시 한숨 돌릴 틈이 생긴 고범수 씨.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사는 집입니다. 7동의 버섯 하우스 옆에 세워진 작은 하우스. 바로 그의 집이다. 버섯이 고가이고 또 항상 이렇게 매일 일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이렇게 돌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농장에다가 집을 지었죠. 무려 8개월 동안 직접 땅을 고르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간 소중한 보금자리. 고생은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고.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뭔가를 꺼내오는 고범수 씨. 이게 뭐예요? 이게 공개되면 안 되는데 이게 상황버섯술입니다. 이름은 들어본 상황버섯주. 그 귀하다는 상황버섯이 이렇게 잔뜩 들어갔으니 이게 다 얼마야? 5kg. 그 버섯값만 500만 원이 넘죠. 여기 이제 술을 담아서 10년 정도 됐습니다. 완전히 이 한 잔 가격이 어마어마할 터. 궁금하다 궁금해. 잔술로 한 잔에 10만 원씩 그렇게 판매가 됐었던 술이죠. 구경도 힘들다는 귀한 술. 근데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저 아까운 상황버섯은 술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일을 또 저질러가지고 양주 발타임 30년짜리 그거랑 바꿔 먹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양주 한 병 700ml의 가격은 무려 100만 원. 이 상황버섯주가 22리터. 값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이 넘는다. 오전 일도 끝났으니 이젠 점심 식사 준비. 그런데 이 물은 또 뭐예요? 그 상황버섯 달인 물로 이제 밥물을 안 치는 겁니다. 주로 약용 효과를 보기 위해 먹는다는 상황버섯. 그 물로 밥을 하면 뭐가 다른가요?
일반 물로 했을 때보다 밥이 훨씬 더 찰져지고 윤기가 더 많이 흐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상황버섯 달인 물에 상황버섯 말려둔 것을 또 넣고 마지막으로 돼지고기까지 넣어주면 수육 만들 준비 끝.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고기 삶는 데까지 넣으시나요? 상황버섯이 이런 음식의 그 잡냄새를 많이 없애줍니다. 즉 비린내 뭐 이런 것도 많이 없애주고. 그 사이 완성된 상황버섯밥. 뚜껑을 열어보니 윤기가 자르르르르.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상황버섯 영양밥이 완성됐다. 이쪽도 거의 마무리 단계. 잘 익은 고기를 건져내 조심스럽게 썰어보면 부드럽고 촉촉한 상황버섯 수육 한 접시가 가득 채워졌다. 상황버섯으로 만든 건강 영양 밥상 완성. 잘 먹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정성 가득한 점심시간. 맛이 어떤가 봐요? 만들어 놓으니 가족들 반응이 궁금하다. 맛있어요. 요 수육이 맛있어. 버섯이라 삶아서 더 맛있죠. 이런 살은 그냥 물에 이제 삶으면 되게 퍽퍽하거든요. 근데 상황버섯 삶으면 이게 퍽퍽한 게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 잘 다니던 아들이 귀농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부모님은 항상 아들 내외와 함께 했었다.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못 온다고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가 이기고 한 거지. 잡초 같은 것도 약을 해서 남들은 저기를 제거를 하는데 다 애치기로 깎아서 제거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풀 속에 빠져가지고 농사는 농사대로 안 되고. 책으로만 배운 기술로 유기농 농사에 전력을 쏟았던 초보 농부.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 모두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던 시기였다. 팥이 다 묵어가니까 4시 반이면 일어나서 그냥 끔끔하더라고는 해야 돼요. 그때는 할 수 없이 했죠. 그때는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때는 참말로 겨울에도 안 놀았어요. 자식들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지금 말하지만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야 담담하게 말할 수 있는 지난 날들. 그래도 가족들이 함께여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오후. 다시 농장 일이 시작된다. 하우스 이곳저곳을 다니며 여유롭게 남은 일을 하는 고범수 씨. 그러던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 도대체 어디 계세요? 바로 그때 농장 저 한 구석에서 발견된 고범수 씨. 아니 지금 하시는 거 골프예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나홀로 골프 삼매경에 빠진다는 고범수 씨. 일하다 말고 뜬금은 없지만 어우 스윙 좋아요. 이렇게 운동인데 보시다시피 땀을 좀 빼고 싶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게 이제 스윙 몇 번 하면 이렇게 숨도 차고 운동이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이게. 저기 좋은 건 다 아는데요. 이렇게 일 안 하고 여유 부리면서 골프 치셔도 되는 건가요? 오늘 연습 끝입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나 했더니 그가 찾은 곳은 농장 안에 있는 나무 정자. 실제로 제가 버섯을 키우면서 하는 일은 채 1시간? 평균 1시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이 1시간이라니 뭐 이런 농사가 다 있는지. 그래도 억대 매출 올린다고 하니 상황버섯이 효자다 효자. 이젠 일이 손에 익어 여유도 부릴 수 있게 된 지금 고범수 씨에겐 또 특별한 일이 생겼다. 네, 갔다 올게. 다녀오세요. 지금 이제 기술 이전 때문에 지방에 출장을 가는 길입니다. 지방이요? 예. 어디로? 경기도 여주. 강화도에서 경기도 여주까지는 꼬박 2-3시간 거리. 이곳에선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지금 저기 보이는 저 비닐하우스가 바로 이제
상황버섯 농장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고범수 씨가 상황버섯 재배 기술을 전수한 농장. 강화도처럼 이곳 역시 3단 공중 재배 방식으로 상황버섯을 키우고 있다. 따서 먹는 시기까지 되려고 그러면 따는 시기 정도 되려면 가을은 돼야 됩니다. 가을. 네, 늦가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 첫 수확을 할 때까지 고범수 씨가 계속 관리해드릴 예정이다. 이런 데가 저 푸른 곰팡이 있던 자리였거든요. 그동안 고생하며 터득한 재배 노하우 아낌없이 대방출이다. 오히려 이거보다 2달 빨리 넣는데도 이렇게 이 정도 안 됩니다 지금. 오, 그래요? 네. 아, 저 양반이 이 버섯에 대해서 이제는 진짜 아주 대한민국의 최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갖다 견학을 가기 시작했죠. 견학을 가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걸 갖다 그럼 내가 여기 하는 데다 이 접붙이면은 손님들이 와가지고 싸게 사 먹고 또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은 다 맹기려 줬으니까 이게 같이 하나에 어우러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 시작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그가 상황버섯 재배 기술을 이전해 준 곳은 모두 10곳 가까이. 버섯을 키우는 원목을 구매한다면 기술 이전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모두 무료. 자신에게 복덩이 같은 상황버섯, 남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다. 키우기가 어렵고 쉽게 팔기가 어려운 농산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도 나는 꼭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오시면 제가 기술은 이렇게 이전을 해드립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이번 여름. 대낮에 농장은 잠시 쉬는 시간이다. 그래요? 잠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갈 테니까. 네. 쉬는 것도 잠시 전화 한 통에 서둘러 집을 나서는 고범수 씨. 이번엔 또 무슨 일일까? 제가 이제 워낙 뭘 주워다가 잘 하니까 저보고 갖다 쓰라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체 뭘 주우러 간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이웃댁. 안녕하세요. 전화하신 분이 이미 밖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 이거 버리는 거니까는 네. 갖다 써 이거. 정체불명의 물건들. 이걸 대체 뭐에 어떻게 쓰라는 걸까? 만두 찌는 건데 이거는 저 위성 안테나. 쓸 때 쓰면 갖다 써.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거 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그것도 버리고. 네. 커피. 이거? 주변의 다른 물건에도 눈독을 들인다. 뭐 이것저것 다 쓸만한 거 다 주워 놔두고만 보니까 근데 뭐 잘 쓰두고만 주워다가 자기가. 잘 쓸게요. 오늘의 수확은 장화 포함 4가지. 남들은 버리는 물건 어떻게 쓰려는 걸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귀한 물건 마냥 조심스레 차에서 내리고 고범수 씨가 변신시킬 첫 번째 타자는 바로 이 장화. 장화에 흙을 담고 꽃을 심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화분 완성.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제가 꽃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고장난 위성 안테나 위에도 흙을 담아 새롭게 꾸며본다. 듬성듬성 심어놔도 내년쯤이면 전체를 다 덮을 정도로 잘 커요. 이 녀석들이 밖에서 월동도 하거든요. 이대로. 이게 위성 안테나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이거. 자, 됐습니다. 저러세요. 어렵지 않게 뚝딱뚝딱 금세 변신시킨 재활용품을 들고 자리를 옮겨놓으니 그럴싸한 화분 못지않다. 작은 화단이 꾸며졌다. 이번엔 장화에 심은 꽃을 옮겨볼 차례. 버려진 물건이라도 고범수 씨의 손을 거치면 새로운 매력을 가진 물건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 버섯 농장 곳곳이 그가 손본 재활용품으로 꾸며져 있다. 버려졌다면 고물상에 지금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제가 죽어서 다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저한테 주고 또 저걸 보는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니까. 지금 이게 황토방 흙집인데 여기에 들어간 것도 전부 재활용, 버려진 것들 이런 것들을 썼어요. 새롭게 변신한 재활용품들은 방문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 농장을 제가 이렇게 가꾸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해온 절반도 아마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비싼 상황버섯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공간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놀러와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에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번엔 또 뭘 만들려는 걸까? 근데 웬 수영장? 찾아보면 이 농장엔 없는 것이 없다. 이 미니 수영장도 누군가에게 받은 재활용품. 여기에 물을 가득 담아 놓으니 순식간에 여름맞이 수영장 완성이다. 저희 농장에 오시는 주말농장 회원 가족분들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무심코 들어오신 분들 뭐 자유롭게 그냥 이용하시면 되죠. 그런데 수영장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진 이 남자. 망설이는 것도 잠시. 결국 물에 들어가 동심을 만끽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다는데 제가 재미보네요. 긴 터널 같았던 귀농 인생. 이제는 상황버섯으로 인생 역전해 연매출 3억을 올리는 고범수 씨. 그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끼리 여행 간다면 뭐 차 막히죠. 오히려 여행 다녀오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거 이렇게 다 접어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농장을 만드는 게 제 꿈이죠.